향신료를 직수입하기 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열망의 항해의 황금기를 열었고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개막을 하였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후 유럽 각국에서 모두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해적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과거에도 바이킹이나 외구 같은 다양한 해적들이 존재하였습니다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유독 짧은 시기에 대박을 노리고 해적의 황금기가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쪽박을 차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 또한 있었죠. 과연 이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해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경인 17세기와 18세기 사이의 해적들의 실제 생활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해적들의 전성기가 펼쳐지기 전 유럽에서는 사략해적이라는 행위가 만연하였습니다. 사략해적이란 국가에서 공인한 해적을 뜻하는데 해상에서 적국의 선박과 만났을 시 교전을 벌여서 납포를 해도 범죄 행위로 처벌받지 않고 전리품을 국가와 배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시 이 시기는 대부분의 지리적 발견이 완료가 되면서 해외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며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이 폭발하던 대항해 시대의 황혼기로서 전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잦은 전쟁을 하던 시기였었죠. 때문에 이 사략 해적선은 국왕이 발부한 허가증 하나만 달랑 받는 일종의 약식 계약을 맺고 해상에서 적국의 군함이나 상선과 교전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략 해적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으로는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있습니다. 그의 사략 함대가 세계 각국의 함선에 삥을 뜯으며 영국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모범 납세자로 명성이 드높아지자 이를 눈여겨보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전격 스카웃되어 해군 중장의 자리까지 올랐었죠. 이후 영국과 스페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맞붙었던 칼레 해전에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며 그들의 해상 패권을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략 해적의 시대는 1690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쟁이었던 9년 전쟁이 끝난 후 사략 해적 행위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략 선원들은 이전과 같은 합법적인 사략 행위로 큰 돈을 만지며 꿀을 빠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사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적과 군인 그리고 상인 사이에 무언가 경계에 놓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장기를 살려 진짜 해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예일 뿐이고 실제로 해적이 된 사람들의 출신 배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적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획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해적질이 제대로 성공하기만 하면 단 한 번의 대박으로 크나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당시에 가장 핫한 무역 코스 중 하나였던 인도나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에서 금은보화와 사치품을 실은 무역 상선, 즉 보물선을 삥 뜯어 득템하는 것인데 이것만 제대로 성공하기만 하면 선원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역전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만큼 흔치는 않았고 주로 설탕이나 주류를 실은 선박을 노리거나 포로가 된 선원들을 인신매매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 등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물론 선박 그 자체를 납포하는 것 또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었죠. 이야기만 들어보면 해적들은 항상 큰 돈을 만지며 간지나고 유유자적하게 해적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해적의 선상생활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은 하도 썩어서 무슨 장티푸스에 걸린 쥐를 목욕시킨 맛이 났었죠. 때문에 해적들은 해군이나 상선의 선원들처럼 럼주를 마셨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한 번 깨물면 이빨이 바로 아작나서 부러져 버리는 돌덩이 같은 비스켓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된 고기에 소금과 초석을 섞어 살균을 시켜서 만들어진 연장 고기였습니다.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매우 곤란했고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카리브 해역이나 인도양의 열대기후이다 보니 각종 열병과 전염병, 괴열병 같은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접할 수 있던 신선한 재료 중에선 바다거북 요리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주변에 헤엄치는 바다거북들을 잡아 삶거나 구워서 신선한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도에 정박하여 바다새나 짐승들을 사냥하거나 낚시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 또한 이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해적인지 어부인지 잘 분간이 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해적들의 선상 규율은 엄격했고 당시의 정근대적인 사회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민주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만약 선장이 자꾸 잘못된 판단으로 헛발질만 하고 하는 계획마다 쪽박을 차서 수입이 시원찮게 되면 선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장을 자르고 새로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진 가장 유명한 해적 수칙 중 첫 번째 구절이 누구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투표권이 있으며 아울러 신선한 식량이나 술을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누구나라는 것은 인종과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놀랍게도 흑인 노예가 만연했던 이 시기에 해적들 중에는 노예 출신 흑인들이 많았고 해적선의 선원으로 받을 때는 국적도 신분도 인종도 가리지 않고 실력으로 받았으며 백인 선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에 대하여 차별은 없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였는데 당시에 해적선뿐만 아니라 군함이나 상선 등에서는 여성이 배에 탑승하는 것에 대하여 불운을 불러온다는 미신이 있었으며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원피스 같은 데서 보던 존의 여신인 남이나 보아 행콕 같은 친구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아예 승선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략질에 성공을 하여 정해진 배당금이 모이면 졸업의 개념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본국에서 수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적선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항해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선원들 사이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칙과 처벌 시스템이 필수 불가결하였으며 여러 가지 형벌이 존재하였는데 해적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마루닝이라고 불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죄수를 망망대해에 무인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버리고 떠나는 행위인데 언뜻 보면 바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 더 확실하고 고통스럽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무인도에서 사냥이나 낚시 등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무인도는 극도로 자원이 부족한 제한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식량이나 도구가 없이 천천히 느리고 확실한 죽음을 줄 수 있으며 고립과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가혹한 환경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길고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해적들 사이에서는 채찍형이나 사형보다 유난히 용서가 되지 않는 처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 지나가는 다른 선박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였지만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남겨진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이러한 해적들의 황금기는 18세기 초에 접어들며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무역이 성장을 하고 식민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운송 경로의 안정과 안보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정부에서 국제조약과 외교 등으로 인한 노력 그리고 해군력을 또한 이전보다 강화하여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확립하였죠. 이로써 해적의 황금기는 17세기와 18세기를 걸친 약 40여 년의 짧은 전성기를 누린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해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사략 해적이나 거대한 규모의 해적선단이 아닌 작은 보트에 고속모터를 장착하여 비무장 함선에 빠르게 접근한 후 인지를 확보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인지협상을 하는 해적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해적이 소말리아의 해적들과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입니다. 두 해역 모두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해상 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적들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현대에도 아프리카의 주요 길목인 소말리아 해역과 희망봉에는 여전히 해적들이 존재하고 세계 각국의 해군에서 파병을 나와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의하여 소말리아 해적들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새롭게 떠오른 기니만 지역의 해적과 말라카의 해적들은 여전히 큰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